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였고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갈 때까지 아직도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 전후로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이 과거에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병의 원인을 찾거나 병을 예방하고 치료제를 찾거나 병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전염병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논문은 강성우가 2015년 한일관계사 연구에서 발표한 개항기 조선에서 근대적 위생문화의 수용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근대의학 용어 사용과 전염병에 대한 실제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서구와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서론에서 이 전염병을 사회경제적 분석의 도구이자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또 근대적 관점에서 연구한 여러 논문을 소개하면서 전염병이 어떤 사회문화적 함의를 가지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전염병은 그에 대한 발생과 확산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재난이었다라고 답합니다. 먼저 전염병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대응을 살펴보면 이 역사 속에서 전염병은 한 사회를 파괴시킬 만큼 강력한 재앙이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신에게 돌리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나 전쟁을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의 예를 살펴보면 이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에서는 흑사병을 하나님이 보내는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이 기도를 하거나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고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다가 마녀 사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735년에서 37년까지 그 사이에 천연두가 유행했는데 당시 정부는 세금을 경감하고 곡물을 보급하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748년 쇼무천왕의 경우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절을 짓거나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콜레라가 유행했는데 1822년 나가사키로 들어와 1858년 도쿄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때 도쿠가와 막부는 검역소 설치와 환자 격리 제도를 고려하면서 서양의 국가들과 협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 확산 예방에 실패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벌써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전염병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종교 제례를 지내거나 의학적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에서는 이 괴질,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돌 때 주산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방식이 전부였고 중앙에서도 여제나 위안제를 지내면서 민심을 수습하는 정치적 대안만 있었고 의료적 대안은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전염병을 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면서 마냥 울기만 하거나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전염병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1800년도에 전염병학이 나타났고 1880년대에 들어서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 등에 의해 학문이 점차 발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개항을 하면서 서양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난학과 이 서양 의학을 수용하는데 이때 위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 정부였던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학문을 수용하기 위해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사절단원이자 의사였던 이 나가요 센사이가 위생, 공중보건, 그리고 보건 이런 개념과 용어를 일본에 가져오면서 위생이라는 표현을 중국 사상가인 장자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후 나가요 센사이는 1873년에 문부성에 위생국을 설치하고 자신이 위생국의 초대 국장이 되면서 이 의료계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877년 이 콜레라가 발병했을 때 그 콜레라의 원인을 급성 장염이나 식체로 이해하고 또 식이요법이나 양생으로 대응한 것으로 봐서 그 당시 예방수칙이나 소독의 개념은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미숙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조선에서도 이 개항 이후 선교사들이 유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선교사들의 기록이 있는데 언더우드는 조선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고 했고 아펜젤러는 사람들이 콜레라를 쥐병이라고 부르며
고양이 그림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비스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치료와 계몽을 함께 진행했고 전염병을 설명하는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899년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콜레라 그리고 장티푸스 등 이 6가지 전염병을 법정 전염병으로 전하고 예방 규칙을 만들고 위생보호라는 대책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후에는 과학적인 근거와 기술적인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당시 신문에 나왔던 기사 자료를 살펴보면 날씨, 계절, 음식 등의 병의 원인을 설명하고 위생, 박테리아, 예방, 검역, 방역 같은 실증적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에서도 이 전염병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염병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고 백신을 만들어 치료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근대 의료 지식의 보급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금방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생산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은 일상이 정지되고 삶이 마비되고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이 옛날보다 삶이 윤택해지고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들도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